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감기가 잘 안 났네요. 산에도 못 갑니다. 고고TV가 산이라 하면 분당 옆에 뭐 몇 개의 야산이 있어요. 그 올라가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올라가면 30분 걸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그 산 능성이를 산 등선을 타가지고 맨발로 걸으면은 한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걷다가 내려오는데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괜히 산 올라가다 땀 흘리면은 또 감기가 지독해질까 봐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 보면은 10월 16일이 그 부산 검정하고 강화 뭐 전라도는 뭐 민주진영 애들이 다 가져갈 거고 누가 가져가든 검정이 지금 문제죠. 강화도 그 안상수가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문제인데 뭐 강화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원이 한 15,000명이나 된답니다. 그들이 다 투표하면은 국민의힘이 승리하겠죠. 근데 검정이 지금 박빙으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 보선 하나가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전국을 요동시킬 만큼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사활을 걸고 싸웁니다. 사활을 걸고 이 미치겠습니다. 저도 고고TV는 큰 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하고 거기 가서 근본 일청에 싸움을 하는 거 보면 두세 개 다 조디가 문제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야 검정 뺏겨도 큰 상관이 없는데 한동훈이야 검정을 뺏겨버리면은 또 그냥 친윤들이 한동훈을 공격하고 너 때문이야 동훈이 너 가발쓴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돌아다니면서 이번엔 굽높이 구두를 신고 다닌다. 굽높이 운동화를 이따만하게 그냥 한 7, 8cm 운동화 굽높이를 신고 다니면서 흰 티 입고 그냥 갑밥 뿜뿜 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응? 한동훈이가 처음에는 신경 안 쓰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언론이 떠들고 얼치게 평론가들이 떠들고 저기서 지면은 내가 타격이 있어? 그죠? 그런데 만약에 검정을 이겨도 큰 영향이 없고 지면은 한동훈 책임이야 윤석열 책임이야 김건희 책임이야 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기 어디 진주 김기현의 지역구에서 구청장 따였잖아요. 민주진영한테. 그때도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40 그 총선 전에 강서구청장 거기도 따였잖아요. 그래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같은 정권이고 같은 배를 탄 애들이에요. 응? 그러니 검정을 이겨도 별 효과 없고 지면은 똑같이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 강서구청장 김태훈과 그 사기꾼이 나온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민심은 윤석열을 치하해요. 윤석열의 꽁지이고 새끼줄인 한동훈도 꼬리인 한동훈도 치라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의미 둘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보선을 한다고 금정면에 내려가지고 계속 설레발을 치죠. 한 20일 전부터 나온 게 뭡니까? 한동훈과 따가리들이 고고TV는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 진영을.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원래 좌파였으므로 쫓겨나고 또 요새 명태균 사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사기꾼인들입니다. 정치꾼이에요.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런 애들은 다음 영상 또 찍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 보셔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한동훈이가 근래에 와서 얘는 주도적으로 뭐를 못해요. 눈치만 보는 애예요. 그리고 민심을 잘 몰라요. 민심이라 하는 국민들이 뭐라 그래서 비난 비판을 하는 것을 듣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입체적으로 고찰을 해서 자기가 말을 하면은 행위를 옮길 때 어떠한 후과가 나오고 어떤 정치적인 파괴력이 나오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얘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단발바적이고 아주 미시적이라는 거예요. 고고TV가 보니까. 음?
어거지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이 보고 있다는 제가 관한 역량이 되고 입시적인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윤석열을 제끼면 그 대타가 누구고 대체적으로 뭐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총체적인 집단 지성으로. 그러니까 친윤이라 하는 애들은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폄하시키려고 그러고 그 과정에서 네가 뭔데? 네가 김건희를 갖다가 건드리면은 전체 전국이 무너지는데 그것도 맞는 소리고 한동훈은 전체 전국 무너지면은 내가 좋지? 윤석열 김건희 무너지면 내가 좋아? 내가 대체주로서 미래 차기 지도자로 나설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국민들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 나오는 게 아니 한동훈이하고 윤석열하고 꽁진데 같은 몸이고 같은 데서 태어난 대깔꼬만인데 쌈송덩이 같은 놈인데 한동훈을 밀 거냐? 안 민다는 거예요. 지금 배신을 했네? 그 배신 트라우마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오늘 현재까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한동훈 꽁지들이 그 꼬맹이들이 떠들고 다닌다가 사과해봐야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도. 언론들이 막 받아 쓰다가 안 돼 그거. 그러면은 이제 그 뭐야 그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를 기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동훈이가 기소하라 말은 없어 기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을 압박한 때. 그죠? 근데 기소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 기소하면은 그 무혐의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천년에 또 재판을 하고, 그죠? 검찰이 어느 정도 이거 공소장을 쓸 것인가를 또 봐야 되는 거 안 됩니다. 그걸 기소하는 것도 지금 어? 대부분 얼치기 평론가들 기소하면은 그래도 좀 낫다 그러는데 기소하는 순간 그냥 폭풍처럼 국민의 민심은 맞아. 저것들이 4년 동안 김건희가 죄 없다고 속이면서 기소했어. 치자 이렇게 돼요. 윤석열 정권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제부터 또 한동훈이가 나오는 말이 김대남 명태균 사태가 있으니까 그렇죠? 용컨대 용산 용산을 인적 쇄신하라 그러죠. 그렇죠. 자, 문제는 용산을 인적 쇄신하라 그런 것은 한동훈이가 김건희 라인을 쫓아내라는 건데 그거 불가능해요. 제가 볼 적에 폭탄 터뜨린 거죠, 한동훈이가. 제가 그랬죠. 그래도 그 몇몇 그 쌈마이들 있죠. 장성철, 뭐 박성태, 또 윤희서, 또 뭐 김준일 그런 애들 평론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애들 아무 감각이 없고 직관도 없고 또 총체적으로 정치를 평론하는 애들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어? 누가 그래? 그거 가지고 그냥 그 코인 빨아먹는 애들이에요. 특히 장성철이라는 이야기, 그거 진짜 무식한 놈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걔 맨날 내가 김무성 당대표 비서실장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놈이면은 왜 보수 진영에서 장성철이라는 놈을 책사로 안 썼겠어요. 그놈의 특징은 맨날 이준석 빨고 다니는 거야. 김종인 빨고 다니고. 그 다음 영상에 찍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치를 좀 해보고 3선 정도 해본 애들이 정치 평론을 할 적에 내가 한번 들어봐요. 걔네들도 기소하면 좀 나아질 거야 그러죠. 제가 볼 땐 기소해서 안 됩니다. 역풍 붑니다. 사과에도 역풍 불어요. 따라서 갖고 나오는 게 뭐예요? 한동훈이가 얘는 정치적인 비전이나 또 정치적인 식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맨날 말이 바뀌죠. 처음부터 나오는 게 이랬어야 됐어요. 김건희 정리하라. 처음부터 김건희 용산 라인 없애라. 그리고 윤석열의 용산 라인도 이상한 애들 없애라. 그 이상한 애들이라 하면 그 무속, 뭐 법사, 주술가들 애들 들어갔고 김건희와 같이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애들이 비서관으로 들어갔고 행정관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라이트 애들 들어갔고 MB계는 그래도 쓸만한 애들 있는데 MB계 중에서도 악성만 썼다 이거죠. 그러면 한동훈이가 말하는 건 지금 김건희 라인 정리하라는 건데 윤석열 라인도 같이 정리가 되면은 진짜 진공 상태가 되죠. 그거 정리 못합니다. 그래서 왜?
계속 그동안 보수층이네 하는 애들도 뭐 TV조선이나 채널A 나오는 평론가들도 그러잖아요. 아우 지금 저 김건희가 장악해서 이제야 이실 찍고 하잖아요. 버이1, 버이2에서 버이0가 김건희였다는 게 요번에 명태균 사태, 김대남 사태 다 드러났다.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 된다. 그런다고 보수 진영이 다시 갖춰지고 국민들이 인정할까요? 아니올 시다라는 거죠. 끝난 정권이에요. 한동훈도 못 살아남아요. 지금 70대 이상이나 TK 일부 노인들이 그래도 한동훈을 대체제로 갖고 가려는데 안 돼요. 그들이 유승민도 싫어, 안철수도 싫어, 이준석도 싫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빨리 깨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지금 김건희는 정리하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농반 진반으로 하던 마라도로 보내라는 게 이제는 진짜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그 김웅이라는 애도 소록도 가서 봉사하라 그러죠. 김건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과거에 이기웅, 송평인 그 동아일보 칼럼 애들이 그럼 스타일 유배시켜라 그러는데 유배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쪽이 진짜 용산 대통령실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깜빵에 집어넣어야 돼요. 깜빵에. 응? 그래서 과거에 김영삼이 자기의 정책, 정치 참모였고 정치를 동고동락한 아들 김현철을 집어넣는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김현철은 그래도 똑똑했어요, 얘가. 그죠? 아버지가 40년 동안, 30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때까지 탄압받는 걸 보고 정치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식견이 있는 애예요, 김현철은. 제가 간접적으로 좀 알아요, 걔하고. 그런데 얘 김건희는 뭐가 있습니까? 얘가 지금 용산을 장악하고 국정을 장악한 꼴이죠. 얘가 뭐가 있어요? 윤석열이 왕 이걸 김건희가 썼다는 거 아니야? 걔 왕자 쓸지 한자 아는지도 몰라. 하여튼 왕자를 김건희가 해가지고 대선 과정에서 내보냈고 뭐 천공, 법사, 건사, 이제는 뭐 주술사, 술사, 명태균 이런 애들 다 나오고 있죠. 그런 거로 정권이 창출되고 그런 인물을 가용을 했다는 게 지금 다 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본이 없는 애들을 용산에 집어넣고 근본이 없는 애들이 용산과 국정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은 김건희의 염력인지 뭔지 모르지만 지배를 당했다니까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용산에서는 김건희 라인, 윤석열 라인이 있는데 김건희 라인이 윤석열 라인에 이겼고 윤석열은 김건희 앞에서 계속 야단만 맞고 찍소리 못한다. 그게 다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응? 그러면은 김영삼, 김현철 관계를 보면은 아들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보다 자식들이 더 중요해요. 자식이 물속에서 빠져 죽으려면 그 부모라는 거 다 구해내려고 그러죠. 농담 하나 할게요. 마누라가 맨날 싸우잖아. 전 별로 안 싸워요. 워낙 와이프가 그냥 지성이 있어가지고 나만 그냥 소리 꽥 치고 말지. 그런데 마누라가 물속에 빠지면은 남자들은 그런 데잖아요. 마누라 죽고 나면 화장실 가서 웃는 데잖아요. 또 재혼하게 생겼어. 다른 여자 맞게 생겼어. 농담으로 드린 말입니다. 도대체 김건희가 뭔데? 그런데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염력으로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김건희 말이 다 나옵니다. 그게 현실화가 된 게 요새 다 터지는 거예요. 김건희와 김현철을 비교하면 안 돼요. 저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김현철을 김영삼 대통령이 집어넣듯이 홍삼 터료를 김대중이 집어넣듯이 깜빵에 그 정도의 결단이 나와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래 한동훈도 못하고 윤석열도 못해요. 한동훈은 짜치냅니다. 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또 말이 길어졌네. 당시에 저희 나이 또래나 50대들은 알 거예요. 김현철이가 인사 개입하고 참모들 정치 개입하고 국정에 어느 정도 개입한 거. 그건 김현철이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어요. 김현철이가 그런 것은 당시에 그 민주계, 김영삼 계들, 뭐 최영우라든가, 뭐 김동용이라든가, 뭐 많았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수십 년을 정권 창출을 위해서
그런 자격이 있는데 자기는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뒤에서 아버지 대통령 위협을 돕겠다 그런 거죠. 근데 김건희는 그래 뭡니까? 순간적으로 이 얼치기 보수들이 차용해가지고 6개월 만에 대통령 만든 애 아니에요? 근데 지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김건희는 현격하게 다른 정치적인 기반을 갖고 있죠. 그렇죠? 보세요. 김영삼이가 대통령 담화를 김건희를 집어넣고 합니다. 말을 합니다.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아들은 결백을 주장했고 나는 아버지로서 솔직히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앞서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다. 이유야 어떻든 이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결과이며 대통령인 저의 책임입니다. 이거 그때 다 들었을 거예요. 김영삼 담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 유명하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허물은 아비인 나의 허물이다. 그죠? 아들과 부모는 자식과 부모는 일촌관계예요. 부부 일심동체고 무촌이죠.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아내에 대한보다 자식에 대한 애정이 강하죠. 자, 김영삼 해고록입니다. 또 길어지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의 청문회 출석을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 청문회 이후에도 민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고통스럽고 쓸쓸한 날들이 이어졌다. 나의 재임 중, 이거 회고록입니다. 김영삼 회고록. 나의 재임 중 가장 괴롭고 고독한 시간들이었다. 내 아들을 구속시켜야 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철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두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심을 했다. 나는 김기수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현철이를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김기수가 구속할 법적인 요인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김건희가 명품백, 주가 조작, 국정농단에 얼치기 평론가들이 다 그런 말 하죠. 법적인 요인이 없다. 법적인 요인이 차고 넘칩니다. 김건희한테는. 김현철이야말로 법적인 요인이 없었어요. 근데 국민이 원했기 때문에 김영삼은 김기수 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 현철이를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나 역시 대통령에게 앞서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자식을 자기 손으로 감옥에 보내고 싶은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수많은 날을 범민 속에 보냈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냉혹하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면서 나는 부정을 버리고 부모의 정, 아들의 정을 버리고 내 자신과 가족에게 참으로 가혹한 결단을 내렸다. 그죠? 이게 현대 대통령이에요. 과거에 조선 비사를 봐도 이런 게 많아요. 세자 책봉을 해서 끌어내리고, 마누라가 말이야 국정 개입하면 말이죠. 사약을 내리고 쫓아내고, 그죠? 근데 이러고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누라 같지 않은 마누라가 대한민국 국무를 자청하고 있고, 윤석열이라는 건 바이든이 선물한 더 벅스탑 이제 히어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 그러놓고 맨날 실실거리고 해외나 돌아다니고 윤석열 맞고 한동훈은 그 틈을 보고 깔짝깔짝 대고 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이 정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